안녕하세요. 포트트릭입니다. 이번 주 골대녀 방영부는 현재 진행 중인 지파컵이 아닌 퀸컵 경기입니다. 이미 골대녀 팀은 올해 열리는 2025년 퀸컵에 참가한다는 공지를 했었고, 이 대회는 약 한 달 전인 9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지난 영상에서도 이 퀸컵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영상을 업로드했었는데요. 퀸컵이 어떤 대회인지 생소하시거나 궁금하시다면 지난 영상을 먼저 한번 시청하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이 퀸컵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요. K리그 퀸컵은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주최를 하는 전국 아마추어 여자축구 선수권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참가하는 팀들이 우리나라 K리그 산하 이름을 달고 출전을 했고, 현재 K리그는 1부 리그에 12팀, 2부 리그에 14팀이 존재를 하고 있죠. 각 팀들이 한 팀씩 출전해서 26팀이고, 올해는 특별히 골대녀도 초청받아서 총 참가팀은 27개로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회 장소는 춘천 스포츠타운 에어돔이었는데요. 에어돔이란 경기장 천장을 거대한 천막 구조물로 덮어서 외부 노출을 막은 실내 경기장입니다. 실내 경기장이라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냉난방 시스템까지 되어 있어서 쾌적하게 훈련이 가능하죠. 우리나라에는 현재 에어돔 경기장이 이 춘천과 경주에 각각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겨울철 훈련이 필요하거나 해외 전지 훈련을 굳이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팀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되긴 합니다. 대회 진행 방식은 27개의 참가팀을 3팀씩 총 9개 조로 나누었습니다. 골대녀 팀은 그룹 B조의 성남FC와 충남아산FC 팀과 함께 편성이 되었는데요. 9개의 각 조에서 1위를 한 팀들은 다시 3개씩 3개 조로 재편성합니다. 그리고 그 3개 조에서 1위를 한 3개 팀이 풀리그로 우승을 결정하게 되죠. 따라서 조에서 1위를 계속 차지해야만 다음 라운드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골대녀 팀이 1위를 하지 못한다면 조별 라운드 2경기만 하고 바로 탈락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번 대회에서는 상대팀의 익숙한 얼굴도 보여서 정말 반가웠는데요. 아나콘다 팀에서 뛰었던 박서희는 안양FC 소속으로 이번 대회 출전을 했고, 개벤저스 팀 멤버였던 문민정도 제주FC 소속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특히 박서희는 아직 아나콘다의 소속이기 때문에 골대녀 다음 시즌에 다시 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개벤저스 대신 아나콘다가 차기 리그에 합류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서 계속해서 골대녀 팀 개편에 대한 언급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될지 물음표이긴 하네요. 그리고 얼마 전 국대 패밀리에 합류한 프로골퍼 출신 정재은도 예전에 퀸컵 참가자 출신이긴 합니다. 정재은은 2023년 퀸컵에 부천FC 소속으로 대회에 참가를 했었다는 이력도 있죠. 아무튼 아시는 대로 이번 퀸컵은 포항 스틸러스의 우승으로 막이 내렸습니다. 6전 전승에 단 1실점만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나 그래도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대녀 프로그램 사상 첫 원정 경기이자 실제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골대녀 선수들의 기량이 얼마나 먹힐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관심도 많이 집중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부터는 선 예고 영상을 바탕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퀸컵은 기존 골대녀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여러 가지 존재하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경기 출전 인원수의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골대녀 리그는 출전 인원이 5명이기 때문에 보통 골키퍼로 1명을 두고 수비수 2명, 공격수 2명 이렇게 배치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였는데요. 하지만 퀸컵은 출전 인원이 1명이 많은 6명의 선수가 출전하게 됩니다. 필드 플레이어가 1명이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전술 형태도 더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고편 배성재 캐스터의 말처럼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미드필더 포지션이 6인 체제에서는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죠. 풋살이긴 하지만 조금 더 축구라는 종목의 전술 형태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골대녀 연합팀은 지리그 우승팀인 구척장신과 준우승팀인 원더우먼으로 총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당초 감독은 누가 될 것인지 궁금했는데 의외로 이영표 감독은 보이지 않고 조재진 감독이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이영표 감독이 다른 일정이 있었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한간에 들리는 소문처럼 시청자분들의 원성이 너무 심해 여러 가지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제외가 된 건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무튼 아예 오지 않은 것 같고 구척의 이현희도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도 조금은 의아하네요. 그렇게 해서 우선 조재진 감독의 스타팅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면요. 골키퍼에는 먼저 키썸, 왼쪽 수비수의 김진경, 오른쪽 수비수는 허경희가, 중앙 미드필더의 마시마, 왼쪽 공격수 소유미, 오른쪽 공격수 이혜정입니다. 공격과 수비를 잇는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마시마가 들어간 게 인상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시마의 능력치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포지션이 바로 저 자리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김진경과 이혜정을 수비로 놓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수비를 좀 더 강화하려는 생각인지 허경이를 아래로 내렸습니다. 골대녀 최고 크랙인 마시마와 허경이 콤비를 볼 수 있다는 점도 매우 흥미로운 것 같네요. 그리고 골대녀와 다른 룰 하나는 경기 시간입니다. 골대녀는 전후반 각 12분씩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퀸컵에서는 전후반 각 15분씩으로 무려 3분이 더 깁니다. 체력이 조금 약한 선수들은 그만큼 체력 분배를 더 잘해야 하지만 교체 선수가 무려 6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로테이션으로 선수를 돌려주면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은 골대녀는 경기 중 볼이 선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일시적으로 킥이 나기 전까지 시간을 멈추게 하는데요. 사실 이건 축구보다는 농구에 가까운 룰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퀸컵에서는 볼이 나가도 축구처럼 전광판의 시계가 계속합니다. 멈춰있는 시간이 없는 것이죠. 단 이기고 있는 팀에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에 킥이는 무조건 6초 안에 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점은 골대 크기와 풋살 공인구입니다. 골대녀 리그에서는 키썸이 점프를 해야 골대 크로스바에 닿을 정도이지만 퀸컵의 골대는 그냥 서서도 닿을 정도로 골대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골키퍼로서는 부담감이 조금 줄어들었다고나 할까요? 풋살볼로 경기를 하는 것도 큰 변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풋살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워낙 볼의 반발력이 작기 때문에 볼을 찰 때 그냥 영상으로만 봐도 축구공보다는 조금 더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달라진 룰과 환경 등 모든 부분이 새로운 조건이기 때문에 경기 시작 전 골대녀 선수들은 상당히 어색해하고 당황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빨리 극복하고 적응하느냐에 따라 골대녀 선수들의 경기력에 많이 차이가 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예고편의 내용은 첫 상대팀은 성남FC와 경기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골대녀 팀이 상당히 고전을 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예고편에 나온 초반 모습은 그래도 꽤 적극적인 공격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 중심에는 에이스 마시마의 활약상이 있었는데요. 이 예고편만을 보면 거의 경기를 마시마 혼자 다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마치 물 만난 고기같이 현란한 드리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역시 우리 골대녀 시청자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죠. 이 뒷부분에는 또 얼마나 많은 반전의 모습들이 나오게 될지를요. 지난주 방송 예고편에서는 골대녀 선수들의 손발이 서로 맞지 않고 많이 힘들어하는 장면도 나왔기 때문에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방송을 직접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경기 초반에는 골대녀 선수들이 주도권을 잡고 마시마를 중심으로 성남 선수들을 몰아붙이는 그림일 듯 보이고요. 연예인과 상대를 하기 때문에 뭔가 조심스럽기도 하고 기에 눌릴 수도 있던 성남FC 선수들도 시간이 흐를수록 여기에 적응을 해가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전세를 역전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회 결과나 순위가 어찌되었든 이 대회에 출전한 골대녀 선수들은 그래도 많은 경험치들을 얻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은 같은 연합팀으로 경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지파컵에서는 6강전 경기 결과에 따라서 4강에서 또 만나게 될 수도 있는 두 팀입니다. 그래서 대회 성적보다는 선수들의 개별 활약상을 더 눈여겨보려고 하는데요. 마시마는 이 퀸컵 대회에서 베스트 6 선수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역시 굉장한 활약을 펼쳤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원더에서 거의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김소희가 플레이타임 기회를 좀 더 잡았으면 좋겠고 계속 하석이 위원장에게 열심히 뛰고 실력은 좋지만 골을 못 넣는다는 평가를 받는 소유미가 하석주가 보는 앞에서 멋진 득점을 기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지한 대로 이번 주 골대녀는 추석영화 편성 관계로 조금 일찍 시작하는데요. 밤 8시 20분부터 10시 20분까지 2시간으로 편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골대녀 시청자분들 그리고 포트트릭 구독자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시고요. 많이 허접한 영상을 올리지만 그래도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추석 인사 겸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수요일 본방 시청 후 목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